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5단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어떤 언어의 끈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개인이나 이 부분을 보니까 개인이나 그렇죠? 개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볼까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다양함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배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또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세대나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말하기 방식들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태도에 들어가겠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도의 중요성,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212페이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생각 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212페이지를 한번 우선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얼음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마음과 마음을 모으기도 한다.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하겠죠. 어떤 상황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바로 의사소통 능력도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나 집단마다 듣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서로가 다른 말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건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담화 상황에 맞게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많이 발전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높임법이라고 했죠. 높임법.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이제 들어와 있겠죠. 자, 볼까요? 이 단어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듣기 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재밌는 것은 이제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식별하는 게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그러죠. 문화도 다릅니다. 문화도 거기는 여자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와 전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각각의 말하기 방식도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들도 발전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말하기 방법도 또 우리나라 지역에 맞추어서도 세대별 또 문화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을 탐구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 방언이죠. 지역어예요. 강원도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어인데요. 지역어를 옮겨 쓴 다음 시를 낭송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자. 이제 이것을 이제 배우면 경상도 사람과 그리고 경기도 사람과 그리고 제주 사람과 전라도 사람과 강원도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이 낭송, 시를 이렇게 낭송했을 때 느낌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 보는 기 매에서 툴구 번질 저는 입도 쩍 않고 신질로 보내드릴 기래요. 영변의 약산 빈달배기 참꽃 한 보탱이 따더 내지는 질가루 후를 뿌려줄 기래요. 내 길래는 발자국 내 꽂힌 참꽃을 찢어 밟고 정이 살패 가시우야. 나 보는 기 재수발이 없어 내뛸 때는 죽으면 죽었지 찔찔 짜잔을 끼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소통이 되지는 않아요. 이 지역 강원도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통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강원도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강원도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맛깔난 거죠. 이게 맛깔나고 이게 잘 들어오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같이 보면 재미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로 이제 해볼 때 정확히 이제 알아낼 수가 없죠. 왜?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신질로 뭐 질가루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그쪽 강원도 향토적인 정서가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 그렇죠. 이 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웠지만 강원도 방언을 통해 원작시하는 또 다른 즐거움과 향토적 정서를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는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보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약간 특성들이 있겠죠. 이제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을 우선 봐보자라는 것이죠. 개인들이 이 듣고 말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자, 볼까요? 다음 일기를 바탕으로 일기를 한번 볼까요? 개인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해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친구 경수와 함께 옷을 사러 갔다. 경수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고 나에게 그 옷이 잘 어울리는지를 물어봤다. 난 속으로 그 옷의 디자인이나 색이 경수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라고 애둘러 대답했다. 애둘러 옆에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둘러대는 것을 애둘러 말하는 거죠.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했다. 돌려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옷을 고를 줄 알았는데 경수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옷을 샀다. 내 의도를 이제 경수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집에 돌아와 씻고 나오니 경수에게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집에서 아까 산 옷을 다시 입어봤는데 나한테 너무 안 어울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어. 나라면 사지 말라고 말했겠다. 친구의 기분을 배려해서 말한 것도 모르고 경수가 내 탓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둘 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든 거죠. 이게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가 된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말하기 방식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까요? 나는 경수가 입은 옷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여,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자신의 생각을 에둘러, 그렇죠?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죠. 그리고는 경수가 그 말의 속뜻을 알아듣고, 다른 옷을 살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수는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옷을 샀고, 이유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면 사지 말라고 말했겠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죠. 상대방의 이거 재밌죠? 나는 에둘러 표현했는데 경수는 직접 표현한 거죠. 상대방이 듣기 말하기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경수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사서 기분이 상하였고, 나는 자신의 배려를 몰라준 경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나의 에둘러 말하기와 경수의 직접 말하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듣고 말하는 방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맞아요. 각각의 성격, 개인이 지닌 성격이나,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격이나 가정, 사회 집단, 지역 등에서 자기가 영향을 받아온 주변 환경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가 보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나는 에둘러 말한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경수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경수는 그래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애야 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말 할 때에도 경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경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항상 둘러서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나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로의 어떤 말하기 방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볼까요? 평소 자신의 듣기 말하기 방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듣고 말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다른 사람과 처음에 말할 때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내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어렵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곤란을 겪은 적이 종종 있다. 이렇게 안다는 애는 굉장히 좀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애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가급적 상대방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이후에 나의 의견을 제시해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A입니다. A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의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이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말하기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단에 따른 말하기 지역 방어인데요.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라거나 역량,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 또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으로 일단 지역 방어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볼까요?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과 둘의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인물이 가에서는 표준어를,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가에서는 어때요? 누가 나와있죠? 기상캐스터가 나와있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고 사용했고, 나에서는 오늘 겁나게 덥단께 싸게 들어오소 라고 이렇게 지역방을 사용했죠.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가에서는 왜 이렇게 표준말을 사용했을까요? 예, 맞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예, 공적인 말하기죠. 공적인 말하기. 그럼 나는 어떤 말하기, 나에서는 어떤 말하기? 예, 사적인 말하기가 되겠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차이. 이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봐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서 날씨 예보를 하는 것은 공적인 말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불특정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공적인 말하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적인 말하기.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하기? 사적인 말하기죠. 가족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죠. 고향에 같은 친구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는 가족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공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좀 더 친근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비공식적인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 이렇게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방언이라 나오는데 이런 것을 쓸 때 그냥 친근하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면 시청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측해 보자. 가와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그쪽 이제 전라도 이쪽에 이제 보니까 겁나게 더운 게 싸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쪽 지역, 전라도 지역이나 이쪽은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겠죠. 우리 라디오에서도 말바오 아줌매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 사투리를 사용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친근하고, 아이고, 아줌매 또 나왔어 하면서 같이 이제 동질감도 느끼고, 이런 것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해당 지역,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친근감도 느껴지고요. 그렇죠? 같은 연대감도 느껴지겠죠.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지역의 말로 날씨 앱을 하니까 내용이 더 쏙쏙 들어오죠. 허벌나게 덥겠어. 그러면, 아유, 진짜 많이 덥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지역의 말로 날씨 예보를 하면 내용을 더 집중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일 때는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왠지 이질적인 느낌이 들겠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오면 비공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지역의 말이기 때문에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이질감,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이질감이죠. 거리감, 나와는 좀 먼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날씨 예보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쓰는 어휘가 다르니까 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 합니까? 군대에서는 다 표준어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단아까,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둘의 관계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예,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가 되겠죠. 예,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언론, 신문, 방송에서 보도할 때, 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때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 언어를 쓰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는 어때요? 친구들 만났을 때나 고향 친구를 만났을 경우에나 또 가족 뭐 이럴 때는 전부 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명절에 친척들과 모였을 때, 고향 친구들과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연극에서 대사 처리를 할 때, 이럴 때는 뭐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말을 실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강주의 이런 5.18 민중항쟁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 사투리를 쓰겠어요? 서울 말을 쓰겠어요? 표준어 쓰겠어요? 아니면 강주 이 전라도 지역 방언을 쓰겠어요? 당연히 강주 전라도 지역 방언을 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감을 살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핵심은 뭐다?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설의 이 부분이죠. 다음 소설의 이 부분에서 밑줄 친 부분을 표준어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라고 볼 수 있어.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중 알고 있습니다만은 풀에 감겨서 자전거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행편이라 이겁니다. 풀 베어서 남주유 퇴비하면 누구 농사가 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식전 저녁으로 두 짐승만 벼유. 그런데 저 구석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방정 떠는겨?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떠드는겨? 라고 이렇게 이문구 소설가의 우리 동네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밑줄 친 표준을 바꾸어 보는 것이죠. 이제 표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식으로 기억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풀에 감겨서 자전거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형편이라 이겁니다. 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풀을 이제 베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니은을 보니까 그런데 저 구석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점잖게 있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맛이 사라지죠. 이렇게 표준어로 말하면 뭘까요? 좀 이렇게 좀 그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보다 착착 언어가 감기는 느낌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차이를 볼까요? 표준어를 바꿔보니까 이제 말하는 내용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달력이 좋다는 거예요. 표준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전달력이 좋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 방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적 정서 및 친근감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끼리 우리 고향에서 느끼는 고향의 맛 이런 것은 사라지죠. 지역적 특성이나 향토적 정서 및 친근감은 사라지되 뭐다? 표준어를 말하니까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다음 대화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 방언의 다양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재미있어요. 대화 상황을 보니까 안녕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경상도 고향인 이제 동생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생각한 거죠. 갈수록 야이어 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 경상도 아가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약고 오빠는 갈수록 애비 가네, 애비 가네, 애비 가네 하니까 이 오빠가 뭐? 애비? 애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방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소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소통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이 대화에서 여자는 야이다. 몸에 살이 빠져서 조금 파리하게 되다. 좀 마르다. 이런 것이죠. 경상도 방언인 애비다를 사용하여 애비가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화자인 남자는 애비를 아버지의 낮춤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상황처럼 자신과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만났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어때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 사람과 대화할 때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그래 의사소통의 어떤 원활한 어떤 전달력, 명확한 전달력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지역적인 친근함 그리고 서로의 어떤 유대감, 동질감 이런 걸 느끼는 것을 위해서는 뭘 사용한다? 지역방언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관계를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시험이 또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